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어제 그 시즌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컨퍼런스 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고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도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좀 길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 가운데서 얼마 전에 CGN을 매수하셔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최대한 많이 빠졌고 이제 반등하겠다 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물려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아주 높은 가격대에 매수가 돼서 뭐 회사를 믿고 천정윤을 믿은 거죠. 네, 하지만 제때 손절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 그런 사연으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 있고 그래서 손실률이 뭐 50%, 60% 저처럼 70%에 육박한 우리 주주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계속 알고 해야만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탈출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 반전의 시작인지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낙폭 과대에 의한 잠깐 반등인지 저는 사실 잠깐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악재가 뭐 소멸됐다거나 그리고 아주 계속해서 급등할 만한 그런 호재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시즌을 보게 되면 모처럼 만에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장대 양봉이죠. 수급을 보면 개인이 27만 7천 주가량을 매도했고 웬일입니까? 외국인이 26만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의 매도를 뭐 한 방에 걷어들이는 그런 매수가 들어왔어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오늘 16,000 주가량의 뭐 많진 않지만 소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10,000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아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팔고 또 내려갈 때 다시 매수하는 그래서 단가를 낮춘다던가 아니면 짧게 짧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MSCI 편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편출은 되지 않았고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편입이 됐습니다. SD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뭐 바이오섹타들 진단키트주들의 흐름은 오늘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상승은 빨간불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편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사실 그런 호재로 그동안 또 워낙 그 낙폭이 컸고 해서 오늘 시즌도 뭐 10%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으면 더없이 좋았던 하루였겠지만 역시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은 좋습니다만 워낙 이쪽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었죠 시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월요일장에 또 얼마나 던질까 하는 또 그런 불안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시즌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그날까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즌의 IR, PR 실장인 이 김명건 전무가 담당을 했고요. 뭐 IR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뭐 학술 그룹장도 함께 배석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면은 3분기 매출 3,053억, 영업이익 1,286억, 영업이익률은 42.1%, 순이익이
932억으로 순이익률이 30.5%,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매출이 9,608억, 예, 전년도 매출의 85%, 이는 전년도 3분기 누계 기준 6,835억 대비 40% 성장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10월 18일 날 그 세미나인가요? 거기서 1조를 벌써 달성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 4,667억, 순이익 3,742억, 이익률이 순이익 또 48.6, 38.9 달성했고요. 3분기 실적이 전분기에 비교해 보면 매출이 1%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3분기 중 매출이 남유럽, 북미, 중남미 이 지역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고 아시아, 북유럽, 한국 등 지역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 시즌에 그 유럽 지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 진행 중인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드 코로나 정책하에서 각 국가별 방역 수준 그리고 뭐 그린 패스 도입 여부 및 허용 수준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북유럽은 매출이 증가했고 남유럽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건 중장기적인 MS 증대를 위해 전략적인 가격 조정 경쟁을 지속한 영향과 함께 매출 원가가 2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증가한 것은 유통기한이 초과된 일부 제품의 폐기에 따른 재고 처분 손실 및 재고 평가 손실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해외 법인의 장비 임대 사업이 증가하면서 관련 감가상각비를 매출 원가로 계리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3분기 말 현재 회사의 총 인력은 7개 해외 법인 인력을 포함해서 1,189명, 2분기 말 1,088명 대비 무려 또 101명이 증가했습니다. R&D 인력 비중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쪽 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매출 3,053억 중에서 시약 제품 매출이 2,571억, 총 매출 84%를 차지하고 있고 장비 매출은 482억, 16% 비중이라고 합니다. 시약 제품 매출 2,571억 중 코비드 시약 제품 매출이 1,956억, 그리고 3분기 총 매출의 64%, 전체 시약 제품 매출의 76% 비중입니다. 그리고 시약 제품 매출 비중은 20년에 67%, 2분기에 65% 대비 소폭 하락. 이는 코비드 시약 제품을 제외한 넌 코비드 제품 상품의 매출 비중이 20년 33%였으나 2분기 35%, 금번 3분기와 3분기 누계로도 각각 3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진단시약의 3분기 매출 349억 원, 추출시약 266억 원, 각종 총 매출 11%, 9% 비중 차지하고 있고 시약 제품 매출 내에서 각각 14%와 10% 비중을 차지하고 전분기 대비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다행이죠. 특히 논코로나 진단 시약 제품 매출이 1분기 259억 원, 2분기 273억 원, 3분기 349억 원, 분기별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제품이 아닌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코비드 진단 시약 제품군 내에서 각 제품의 매출 규모가 20년 기준으로 호흡기, 성감염증, 소화기 감염증, 자궁 경부암 순서에서 3분기 기준으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뭐 성감염증이 1위, 그리고 RV 호흡기가 2위, 그 다음에 소화기 감염증, 그리고 나머지 자궁 경부암 순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2분기 중 감소했던 RV 매출이 늘면서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주주분들이 빨리 이 코로나 테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분위기로 보면 그래도 코로나 진단 키트에서 좀 벗어나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3분기 지역별 국가별 델타 변이 확산 정도,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및 이에 따른 방역 방식, 수준 차이 등 요인으로 국가별 진단 수요 편차가 발생했고 매출 또한 변동성이
컸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 3분기 매출이 2분기 대비 4% 증가했는데 이스라엘, 스페인 등 매출은 증가한 반면 이태리, 독일, 프랑스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매출 중 유럽 비중 2분기와 유사한 50% 수준 유지.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2분기 대비 매출이 27% 증가. 지역 내에서도 호주, 태국, 베트남, 남아공 등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매출이 증가한 반면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실시하고 있는 싱가폴이 진단이 좀 많이 그전보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말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 비중 17%로 2분기 대비 3포인트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미와 유럽이 증가해야지 매출이 확 오릅니다. 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쪽보다는 북미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 북미 지역이 2분기 매출 대비 37% 감소했고요. 특히 캐나다가 이 높은 백신 접종률을 조기에 달성함에 따라서 방역 체계를 완화하고 정부 예산 지원에 집단 검사 방식을 개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로 인해서 전체 검사량이 하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중남미 지역은 2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이 33% 감소, 매출 비중도 2분기 14에서 9%로 하락. 이는 중남미 국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방역 예산 부족, 정치적 혼란 지속, 소득 수준 낮은 개인들의 검사 회피 성향 등으로 특히 PCR 진단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나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 나라가 이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각 나라마다 이 제품 가격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럽과 북미 지역을 비롯한 이 선진국 이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면서 확실히 그전보다는 매출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북미와 유럽이 꾸준한 매출,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줘야만 4분기 매출 그리고 내년 2022년도 매출도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전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코비드 진단 수요의 둔화 가능성 제기하는 의견이 많지요. 여전히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높은 백신 접종률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가 많은 유럽의 경우 오히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느슨한 방역 정책 재검토 그리고 일부에서 유럽의 제4차 대유행 가능성의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코비드 관련 수요 전망이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드 코로나가 되면서 진단하는 그 수요가 더 늘 것이다. 이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그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약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확실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보다는 무작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횟수보다는 어딘가 이상해서 가서 검사를 받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재고 오래된 재고를 그냥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예측만으로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PCR, TAT 단축을 바라는 그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TAT 단축 제품인 1시간 안에 제품을 출시해서 제품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면서 모바일 스테이션을 활용한 신규 수요처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빠른 PCR 검사 뭐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1시간 안으로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더 단축시켜야죠. 이 신속 진단 키트 못지않게 빨리 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돌파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도 12월 달에 그 해외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48시간 안에 PCR 검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8시간 전에 검사 받고 또 감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4시간 전에 도착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 근데 결과물이 뭐 4시간 정도 걸린다. 이거 길거든요. 하지만 1시간으로 단축된다라고 하면
그전과 똑같이 그 국제선을 탈 때 뭐 3시간 전에 도착해서 검사 받고 출발 2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다른 쪽 시즌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나. 상당히 그 신속 항원 키트에 비하면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 시간 단축하는 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TAT를 1시간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1시간 이하로 단축시킨 신제품 라인업을 강화해서 제품 대비 차별화된 규모의 진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스테이션은 물론 AOS 장비도 연계한 시너지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뭐 희망뿐만 아니라 이게 제발 결과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TAT 단축 제품과 당사의 모바일 스테이션 AOS 장비와 연계할 경우 보다 신속하면서도 대규모 진단이 가능한 차별화 포인트를 프로모션하면서 공항, 항만, 국경, 경기장, 학교,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신규 수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정확히 또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또 일반 호흡기 동시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위드 코로나, 트윈데믹, 엔데믹 상황에 대비하고자 코로나 일반 호흡기 동시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코비드 제품 매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논코비드 제품 이 매출 증대 방안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모색하면 어떡합니까? 더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지.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진짜 이 시즌 얘네들은 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작년처럼 이게 뭐 5년, 10년 계속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백신에 대한 불신 또 이 치료제에 대한 불신 뭐 물론 갖고 있는 거 당연합니다만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물론 100% 잡힌 건 아니고 다시 이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더 미래를 더 먼저 빨리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회사에 그동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제가 영상 끝까지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접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은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조금이나마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의 그 매출에 대한 것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뭐 모색하고 있다. 뭐 내용을 들으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그런 매출처 또 매출 장비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빠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시약 제품 더 빨리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으니 뭐 4분기 매출은 또 역시 크게 기대를 하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또 내년에 매출이 급감하지 않고 올해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증가하는 그리고 코로나 제품이 좀 감소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진단 제품의 비율이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래도 하방을 좀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주말에 오늘 금요일장 뭐 평상시와는 같지 않게 뭐 전반적인 장이 좋았습니다만은 전강 후약이 아닌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물론 또 걱정이 됩니다. 오늘 또 상승한 만큼 다음 주에 이 상승을 또 계속 이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 오른 만큼 또 다음 주에 또 파란불을 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된
소식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 내일도 주말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네,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